안녕하세요. 화이의 올키드 스토리 화이입니다. 오늘은 2019년 10월 5일 토요일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비료에 관한 세 번째 이야기로 가을 추비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알려드릴게요. 봄에 이어서 가을은 난초들에게도 두 번째 성장기를 맞아요. 여름에는 온도가 너무 뜨거워서 난초들이 쉬어요. 휴면기를 가지다가 가을에는 두 번째 성장기를 가지는데, 그 두 번째 성장기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난초 뿌리들이 마구마구 자라요. 난초 뿌리들이 마구마구 자라기 때문에 뿌리 발달에 필요한 영양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가을에는 난초에 따라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벌브를 완성시켜서 꽃봉오리들을 이렇게 꽃을 피우기 위해서 꽃봉오리들을 준비하는 녀석들도 있고요. 그리고 꽃을 빠르면 피우기도 하고, 그리고 꽃봉오리를 성장시키기 때문에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꽃을 피우는 데 필요한 비료, 그리고 뿌리를 키우기 위한 비료,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여름에 폈던 꽃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수정을 시켜놨어요. 수분을 시켜놨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난초들은 그 씨방이거든요. 여기에 씨가 맺히는데 지금 여기 씨방에 지금 그 씨앗들이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씨앗을 자라기 위해 필요한 비료 각각 다 달라요. 각각 다 다른데, 그래서 그러면 가을에는 도대체 어떤 것들을 추비를 하면 되나요? 어떤 난초들은 성장도 하고, 어떤 난초들은 뿌리가 자라고, 어떤 난초들은 씨앗을 저렇게 자라고, 어떤 난초들은 꽃을 피워내고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가을에 필요한 비료는,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짜잔, 얘네들이에요. 앞으로 저는 비료에 관해서 아주 상세하게 계속해서 다뤄볼 예정인데, 추비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우선 액체로 된 것들이죠. 안에 액체 쭈렁쭈렁 소리 나시죠? 액체로 된 비료를 액비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고체 알갱이로 이루어진 것들을 고형 비료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비료를 만들어 쓰시는 분이 많았어요. 요즘에도 그런 분 계신데, 유박이라든가. 근데 그런 것보다는 요즘에 워낙에 전문적인 회사에서 이렇게 딱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쓰실 필요까지도 없어요. 뭐 본인의 노하우가 있다면 뭐 안 말리겠지만. 근데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런 고형 비료나 액체 비료를 쓰면 되는데, 장단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다루도록 하고, 오늘 추비에 필요한 것들은 저는 액비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가을에는 생장 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지금 10월 달인데 11월 초쯤 되면 성장이 끝나고, 저처럼 베란다가 있는 집들은 여기가 좀 그나마 따뜻하기 때문에 11월 말까지 생장을 할 수도 있지만, 생장 기간이 짧은 기간 동안에 꽃도 만들어내고 뿌리도 마저 키워야 되고 바빠요, 난초들이. 그래서 이런 고형 비료보다는 액체 비료가 수월하답니다. 그래서 액체 비료로 추비를 하는데, 액체 비료를 추비는 사실 저는 안 해요.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난초는 기본적으로 보통 식물들과 달리 뿌리가 건강하면은 충분히 이런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저는 가을 추비 해본 적도 없고 하지도 않아요. 뭐 하면 더 좋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쉽게 키우는 취미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비료하지 않아도 잘 키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뿌리입니다 라고 언제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저기 여기도 꽃대가 막 달려 있거든요. 이렇게 덩치 큰 애들도 준다면 이런 애들 주지, 작은 애들 안 주죠. 그러면 왜 제가 이 하이포넥스를 얘기하냐 하면, 우선 여기 보면 비료 성분에 관해서는 65 이런 식으로, NPK가 각각 65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각각이 하는 역할이 달라요. 각각이 하는 역할이 다르고, 그리고 뒤에를 보면은 여러 가지 미량 성분들이 하이포넥스에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이포넥스 하나면은 뿌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성분, 그리고 꽃을 피우는 데 필요한 성분, 그리고 성장을 하는 데 필요한 성분,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저런 비타민들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면 가을 추비로 딱이에요. 그죠? 하이포넥스는 일본 회사 건데, 하이포넥스에서도 유튜브를 운영한답니다. 그래서 일본어로만 소개되어 있어갖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하이포넥스는 기본적으로 난초를 위에서 발명된 비료는 아니에요. 그러나 난초도 식물이기 때문에 추비에 관해서는 하이포넥스사에 들어가면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용에 대해서. 우선 하이포넥스사에서 말하는 거를 보면은
秋の肥料では根がしっかり生えてから追加で入れますっていう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가을에 추비할 때 뿌리가 완전히 자라고 난 식물들에게 줘야 합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엽식물이라든가 이런 야채, 과일 이런 것들 이모작을 할 때 여름에 심어서 가을에 수확하는 그런 그 과일이라든가 과일 그런 채소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텃밭에서. 그런 거 심을 때 확실하게 뿌리가 내리고 나서 비료를 주세요라는 거를 하이포닉스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즉 비료는 뿌리가 없으면 못 먹어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식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난초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이 뿌리를 건강하게 키웠을 때 주세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고형비료 같은 경우에는 위험해요. 고형비료는 인터넷에 보면은 이게 사용하기가 편해요라고 추천하는 데가 있는데 이건 확실하게 좋은 비료예요. 그런데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집에서 쓰기에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농장의 사장님들이 하시는 말씀과 저처럼 취미가 하는 건 달라요. 왜냐하면 농장과 저 같은 이렇게 가정에서 하는 것은 환경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농장에서 이게 좋기 때문에 이걸 쓰세요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취미가들이 많이 하는 실수 첫 번째가 농장 사장님들한테 꽃을 사면서 배워요. 물은 얼마에 한 번씩 주나요? 비료는 어떻게 주나요? 하면 농장 사장님들은 당연히 본인들이 사용하는 걸 권해요. 이거 좋은 거 맞아요. 근데 잘 쓰면 좋은데 잘못 쓰면 완전 독이에요. 아시겠죠? 왜 그런가에 대해서도 앞으로 찬찬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을에는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가을에는 난초들이 꽃을 피우는 것을 준비하는 것과 마지막으로 바짝 성장을 합니다. 뿌리에 필요한 비료 그리고 벌브를 맞아 키워내야 되는 데 필요한 비료 그리고 씨앗을 맺었을 때는 씨앗이 익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비료 이 NPK라고 하는 세 가지 성분들이 필요하고 그들을 식물들이 잘 흡수하기 위해서 미량의 성분들도 필요한데 이 하이포닉스 액비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서 사용한다면 액체 비료를 추천합니다. 왜냐? 가을에는 성장 기간이 짧기 때문에 얘는 비료 성분이 남아서 혹은 화분에 잘못 사용되면 식물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액체 비료는 단발성으로 사용하기는 좋아요. 그래서 나누자면 얘는 고형 비료는 봄에 그리고 덩치 큰 애들 그리고 액비는 부실한 애들 혹은 가을에 짧은 성장기에 사용하기를 권합니다. 네. 하이포닉스에서 저한테 뭐 광고하거나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제가 사용하는 거,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제가 쓸만하다 싶은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것 뿐이니까요. 그런 오해 하실 필요도 없으시겠죠. 네. 이상 가을 취비에 관한 이야기를 알아봤습니다. 화이였고요. 마지막으로 꼭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료는 건강한 아이들한테 주는 거지 이렇게 약한 애들한테 주시면 안 돼요. 이 중에서 준다면 건강하게 보이는 얘를 주고 이 중에서 본다면 가장 세력이 좋은 얘한테 주는 거예요. 얘는 절대 비료 주시면 안 돼요. 네, 그럼 이상으로 화이였고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는 비료에 관해서 그러면 어떤 것들이 성장에 필요한 것이고 어떤 것들이 꽃을 피우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런 고형 비료들의 문제점은 뭐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비료에 관한 세 번째 이야기였고요. 비료에 관한 네 번째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